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제시할 철학이나 이런 부분, 이론적인 거를요, 더 잘 정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택한 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과 요즘 주로 읽는 게 동학인데요. 그러니까 유불선, 기독교, 뭐 서양 철학을 다 회통한다고 했을 때 힌두교까지 앞으로 전 세계인이 철학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성리학을 지리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니에지 우리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게요. 지금 이니에지가 우주의 진리라는 걸 지금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성리학 수준으로. 그래서 그리고 홍익인간과 이니에지 우리는. 근데 이 재밌는 게 보시면 성리학은 제가 얘기하는 이, 기, 심, 신 신의 내 모습이잖아요. 원리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원리, 우주의 원리는 성리학이 제일 잘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성리학적 베이스를 갖추고 여기다 하나 더 조선 선비들이 성리학의 마지막 정화였다. 이걸 강조하면서 세계에 알린다면 좋겠다. 우리 민족도 좋고 세계도 좋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이학의 부분은 성리학이 책임지고 근데 재밌는 건 동학이나 대종교는요 신학이자 기학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동학은 주기론이에요. 이쪽은 주리론이고요. 성리학은. 근데 우리 민족은 또 기운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잘 맞는 거예요. 서로 보완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삼일신곤이 이런 것들이 결국 신학이자 기독교랑 또 통하죠. 신학, 기학, 동학으로도 이어지는 기학, 성리학의 이학.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마음 공부라서 심학. 그럼 심학은 불교랑 이어지고 기학은 유불선에서 선 도교랑 이어지고 그래서 요 안에 심학은 또 힌두교도 심학인 거니까 신학이자 심학. 요렇게 해서 전 세계 학문이 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철학이. 포인트는 홍익인간 이니에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홍익인간 우주의 근원적인 포스 그 기운이 하느님이다. 이학은 그 기운 안에 이니에지의 원상 원리가 들어있다. 근데 이게 K 철학으로 설명을 했을 때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싶겠죠. 그래서 대종교 동학 같은 우리 민족의 고유 철학 에너지 하나님과 에너지를 강조한 철학과 성리학은 이니에지의 원리를 강조한 철학을 우리가 같이 주장할 때 전 세계에서 이제 K 철학이 또 이게 다 마음 닦는 공부니까 크게 보면 다 심학이잖아요. 또 뭐 우리 민족의 불교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둥은 홍익인간과 이니에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와 원리, 하나님과 원리 이렇게 이러면 우리 민족 철학이 전 세계에 이제 선명하게 나갈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요즘 우리 거가 필요해서 제가 요즘 성리학을 더 좀 정밀하게 좀 공부해보고 있으니까 잊어버린 것도 다시 복귀해야 되니까 저 성리학으로 우리 선조들이 연구했던 성리학만 우리가 주장해도 앞으로 세계인들한테 철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닦았던 이학, 성리학을 가지고 전 세계 철학을 제패하는 겁니다. 길을 잃은 서양 철학한테 성리학으로 길을 제시해 주는. 다르게 보는 분들은 완전 다른 줄 알아요. 근데 같아요. 주자학의 심학만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게 이거예요. 주자가 허령지각이 구중리 응만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허령지각이 모든 자진 판단의 근원이고 허령지각이 모든 원리를 다 읽어낼 거고 원래 갖추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접하면 허령지각이 다 이니에지 원리를 갖추고 있다 판단하겠죠. 자명하다, 심심하다. 그랬을 때 주자의 입장은 뭐냐면 이 허령지각을 각성하려면 경물치지, 실제 천지 만물의 원리를 두루 연구해서 해야 내 안에 있는 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 입장, 그러니까 천지 만물에도 다 원리가 있으니까 이 원리나 내 원리나 둘이 아니니까 주객을 다 중시한 거예요. 주객이 정신과 물질이 다 한 원리니까 내 안에서 결국 한 원리를 알아내면 천지 만물의 원리도 다 읽어낼 수 있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주자말이 맞죠. 대학 원문은 주자식으로 풀어야만 돼요. 왕양명이 이상하게 푼 거예요. 그걸. 왕양명이 황당하게 풀어놓고는 근데 푼 취지가 그래도 또 이유가 있어서 쳐주는 거예요. 왕양명은 뭐냐면 객관세계 주관주의다 보니까 객관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 허령지각, 양지의 자진 판단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내 안에서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양심 성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양심 성찰만 하는 학당 회원 중에 양심 성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뭐죠? 이렇게 주로 강의 다 들으면서 이렇게 우주의 원리까지 좀 알아보겠다 연구한 사람이 있다면 이쪽이 양명학인 거죠. 양심 성찰만 하면 된다는 주의인 거예요. 왕양명. 그러니까 양심 성찰에 있어서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양심 성찰만 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는. 결국 내 안에서 양지가 다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럼 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양심에 자명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자학은 천지 만물의 원리도 알아야 된다. 다 한 원리인데 왜 천지 만물의 원리는 따로 밖에다 두느냐. 그러니까 대학의 경물 취지에서 사물을 연구하라가 벌써 왕양명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물을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무력을 바로잡도록 풀어버린 거예요. 그 격을 바로잡을 격도 되거든요. 연구할 격자인데 원래 경물에서는 무력을 바로잡으면 양지가 완성이 된다.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사물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의 정심,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양지가 내 생각 차원에서 구현되면 성인 거고, 감정 차원에서 양지가 이루어지면 정심인 거고. 그러니까 경물 취지에서 끝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를 양심 성찰만 잘하면 공부는 끝이다라고. 성인 되는 공부는 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은 아니다. 그래서 또 이런 차이도 있죠. 왕양명식은 직관을 강조하니까 차츰 느낌만 포착하는 거예요. 주자는 이니에지로 자꾸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학당 스타일은 그래서 주자랑 양명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양심 성찰하되 이니에지라는 카테고리로 분석하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양오행 원리를 연구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 원리로 천지 만물도 다 설명해 보는, 그래서 바깥 사물도 다 음양오행으로 설명해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과 교류를 소통하면서 내 양심도 그런 원리 하에서 닦는 거랑 내 안에 자침 신호에만 주목하니까 양명학의 폐단을 주자학에서 공격하는 양명학의 폐단이 뭐냐면요. 난 자명해요. 어떤 원리적 설명 없이 난 자명해. 그래서 극좌파가 나오면요. 동심설이라고 막 공자도 막 욕하고 그 동심만 지니면 된다 막 이런. 막 무서운 초딩이 될 수도 있어요. 막 뭐라고 하면 이니에지로 따지면 제 양심이 자명하다니까요. 이게 양명학의 폐예요. 내 양심에 자명한 것만 하면 된다. 닦아가면 된다. 주자는 책 좀 봐가면서 느낌 잡아라. 책 좀 봐가면서 잡아. 우리는 주자 양명 다 보고 아래 사는 겁니다. 근데 양명이라고 음양오행 분석은 안 하겠어요. 다 결국은 양심 성찰에서는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다고 봐요. 다만 음양오행 이니에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바깥 세계랑 소통하려고 하면 주자학, 내 마음만 해결하면 된다. 양명.
양명도 다 뭐 이니에지 다 따지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폐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양심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지, 막 이렇게. 저는 똑같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자들이 주자학을 비판할 때 양명학을 가지고 주자가 양심 성찰을 안 하는 것처럼 비판한단 말이에요. 바깥 사물에서만 원리를 연구하고 마음에서는 안 찾고 있다고 이렇게 글을 써요. 왜냐면 양명하고 대조하다 보니까. 근데 그건 황당한 얘기죠.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주리론, 주기론처럼요. 원리가 모든 걸 주재한다고 설명해도 말이 돼요. 근데 또 반대로요. 주기론, 에너지가 모든 거를 결정한다고 해도 또 말이 돼요. 왜냐면 원리와 기운이 어떻게 둘이에요? 하나지. 그런데 기의 속성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상정해 보는 거예요. 원리가 시켜서 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그렇게 보여요. 또 하나는 결국은 또 기가 끌고 가는 게 결국은 원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기로 설명해도 말이 되고요. 리로 설명해도 말이 되고요. 일단 크게 주기 줄이. 근데 조선시대 주기 줄이는 이런 주기 줄이가 아니고요. 기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가 귀하다까지는 다 동감이에요. 다만 원리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가 기가 맑으냐 탁하냐 따라서 원리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랑 이쪽은 기가 탁하건 말건 원리가 명령을 해가지고 원리가 주재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거다. 그런데 이제 원리 그렇게 되는데 기가 막으면 또 원리가 제약되는 거다. 이게 다른 말 같은데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냐? 내가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명령을 하는데 기가 탁해가지고 욕심으로 변질됐어요. 그럼 이 현상을 원리가 주재했는데 기가 막았다. 원리와 기를 마치 싸우는 관계로 설명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기가 탁해서 원리가 온전히 못 드러났다. 결국 기가 중요한 거다. 양질의 기였으면 원리가 발현됐을 거다. 이게 율곡식 주기론. 퇴계식 주리론은 원리가 발동했냐, 누가 주장이냐 따라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갈라지는 거다. 이 말은 다른데 실제로 그냥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예요.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싸워서 실익이 없어요.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건 마음 챙김 잘하는 놈이 더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 잘하는 놈이 기가 더 맑아질 거고 주리론적으로 원리가 더 세지겠죠. 주제력을 발휘하겠죠. 이게 뭔 소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주자랑 양명도요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마음에 나는 내 양심 성찰만 잘할 거야. 왕양명 주자 바깥 사물도 알아야지. 결론 어차피 양심 성찰만 잘하면 바깥 사물이 자명한지 찜찜한지 과학도 자명 찜찜을 다 양심으로 판단하니까 여러분 과학 탐구도 다 양심 성찰입니다. 그 과학자들의. 그렇지 않나요? 자명하냐 찜찜하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결론.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같은 결과가 나와요.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양심 성찰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온갖 막 과학도 연구하고 막 하면서 양심 성찰하는 거랑 근데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결국 똑같지 않나요? 이니에이지가 드러나고 끝나겠죠. 이니에이지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실현. 그래서 똑같은 주자는 진심, 허령지각을 극진히 발휘했다. 왕양명은 치양지, 양지를 극진히 발휘했다. 결국 양심 극진히 발휘한다는 목표에서는 똑같다는 말이죠. 설명만 다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왕양명한 주자, 이 컵에도 원리가 있다. 연구해라. 왕양명, 야, 이 컵도 다 네 마음 안에 들어온 거 아니야? 네가 네 마음만 자명하게 쓰면 이 컵의 원리도 네가 네 마음 안에 컵이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하겠지. 그럼 이게 다를까요? 똑같아요, 결론은. 저는 차이가 없다예요. 주리 주기론처럼 설명법만 다르지 써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진치 저질러 놓고
인위의지의 원리가 졌네. 이쪽은 기가 탁했네. 그 뭔 차이가 있죠? 길을 막히려면 뭐 해야 되죠? 마음 챙김. 원리가 강화되려면 뭘 해야 되죠? 마음 챙김. 그럼 선비들 노소 뭐 당파 다 불문하고 공부법은 다 마음 챙김은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마음 챙김을 하면 기가 맑아진다는 소리고, 율곡식으로는, 퇴계식으로는 이가 강해진다는 소리죠.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기 나누지 말자예요. 우리식으로 양심이 강해진 겁니다. 확충된 겁니다. 저는 이 기보다 심파. 양심파잖아요, 우리가. 양심 덕후죠. 여러분, 주심론이에요, 주심론. 이기 따지는 것들은 한가한 놈들이라고 저는 봐요. 이에서 기 갈라서 싸우는 놈들은 보통 한가한 게 아니죠. 인심 도심 했지 성인들이 언제 이기 갈라서 이겼네. 그래도 이제 또 성리학의 철학적 성취는 중요하니까 인위의지의 원리가 답이다. 이게 주리론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리론도 별게 아니고 인위의지 원리가 우리 기본값으로 있다. 요 기본값만 발현되면 된다. 이 주리론, 주기론. 그게 발현되려면 네 정신이 맑아야 된다. 이게 주기론. 이게 정신이 맑아야 된다가 왜 주기론이냐면 정신을 기로 보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야 된다. 주기론. 정신은 마음 아니냐? 주심론. 단순히 네 마음 같냐? 하느님이지. 주심론. 다 똑같은 소리죠. 결국 공부법도 똑같고 성취도 똑같아요. 양심을 확충하자. 근데 주리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원리 설명이 없으면 뭘 양심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의의지 신이 양심입니다. 이러면 이 원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얘기하면요. 공적영지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양심. 양심적으로 하라니까. 양심이 뭔데요? 공적영지. 뭔데요? 허령지가. 요즘 말로 해주세요. 순수의식.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심론만으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리가 필요한 거예요. 인의예지 신. 이게 원리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럼 이 원리가 딱 들어가면 마음과 원리가 딱 만나죠. 이게 로고스이고 다름하고 한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서 경물치질 하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법을 닦는 거는 마음을 알면 되는데 지혜를 얻으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랑 원리 공부가 같이 가줘야지 제일 자명해지죠. 양심이 왜 양심인가를 설명하려면 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리학이 나온 겁니다. 인심 도심이면 충분한데 맹자가 길을 잘 열었잖아요. 양심 구현해라 해놓고 사단을 얘기 안 해줬으면 그 양심이 뭔지 지금도 몰라요. 맹자가 말한 양심이 뭔지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단으로 양심을 설명해 놓으니까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의예지라는. 그래서 맹자가 설명을 잘해요. 양심 그랬다가 본심 그랬다가요. 다른 데서는 인의지심 그래요. 사랑과 정의의 마음. 원리 설명이 들어갔죠. 최소한 음양, 사랑과 정의가 있어야 양심. 벌써 음양의 원리가 설명이 된 거예요. 인의지시는 이제 오행으로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남매가 답이다 아시면 주리론이에요. 육남매라는 원리가 내 삶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주리론. 근데 육남매가 사실은 깨맘이다, 참나다. 그러면 이제 주심론. 참나의 속성이다, 주심론. 참나가 사실 하늘님이다, 주심론. 그 자리가 원기, 근원적인 혼원일기, 청명한 담일 청명의 기운의 자리다. 그러면 이제 주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건 다 기운이니까 궁극의 기운이어야죠. 우리 참나는. 참나는 궁극의 에너지 상태여야 돼요. 왜냐하면 존재하잖아요. 참나라는 게. 존재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우리 양심을 두 가지. 양심 안에는 원리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순수의식에는 순수 원리와 순수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기 나눠서 극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다 기본적으로는 공유합니다. 퇴계 주장이 심합lik이에요. 마음은 이 원리와 에너지가 합쳐진 거다. 율곡도 다 그건 다 똑같아요. 어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주냐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 기반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공통 기반을 잘 음미해 보세요. 마음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갖고 있다. 이데아를 품고 있다. 에너지이자 이데아를 품고 있는 에너지가 마음이자 하느님이다. 이러면 다 들어가죠.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깨어 계실 때 이제 참나가 느껴질 때 이 참나가 에너지구나. 참나 안에 어떤 원리가 있나? 육남의 원리가 있구나. 이 참나가 하느님이구나. 네 측면을 다 검토하잖아요. 저는 네 측면을 다 보자예요. 주리 주기 어느 한쪽에 서지 말자예요. 차라리 주심론이 낫다 이거죠. 저는 찢어보다가 분열에 빠지지 말고 통합해서 봅시다. 우리 안에 순수 의식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나이자 양심이. 그래서 양명이나 주자나 공부하면 똑같아요. 설명만 다른 거야. 글로 배우면 완전히 다른 학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도학에 무지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면요. 한 놈은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이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가 맞으면 한 놈은 사기꾼인 거예요. 둘 다 사기꾼이거나.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죠.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둘 다 맞아요. 근데 해보면 아는 거죠. 왕양명식으로 해보세요. 치양지. 매 순간 양심각성과 양심 실현. 매 순간 정신차림. 치양지에만 신경을 써보세요. 찰나찰나 양심이 구현되게 살아가세요. 그럼 이게 주자경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라 말아도 의미가 없죠. 왕양명도 얼마나 사물의 원리에 밝은 사람인데요. 실제로 전쟁터 나가서 다 적재합하면서 학문하고 전쟁하고 사리에 얼마나 사물의 이치에 밝은 사람이 이 경우엔 이렇게 저 경우엔 저렇게 모든 경우에 양심이 관여된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치양지만 하면. 근데 그걸 사물의 원리 연구 안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왕양명이 싫었던 거는요. 주자학자들이 막 이렇게 정치, 경제 막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하는데 더 집중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마음에서 자침의 신호를 듣지도 않고 사물에 나가서 연구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원리를 탐구할 게 아니고 네 마음을 치앙지, 네 마음이 찜찜한지 자명하다고 하는지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좀 살아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자학의 폐단이지 주자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니죠. 아까도 막 양심이 느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 자명한데요 하면서 막 동심 막 순수한 마음이면 다 옳다 막 이런 그건 왕양명의 잘못은 아니죠. 폐단이죠. 이 폐단들끼리 비교하면 안 되죠. 본래 의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야죠. 이 학자는 왜 이러라고 했을까? 그럼 다 잘 되라고 했지 뭐 망하라고 한 도인은 없죠. 그래서 조선시대 주자학자들이 계속 이기론만 따지고 하니까 양명학자들 싫었겠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조선 망할 때 유교 구신론인가 쓰면서 주자학을 양명학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던 거예요. 양명학으로 그 양명학자들이 이게 속이 탔던 거예요. 조선 선비들을 보니까 양심의 소리 듣는 놈이 없고 다 글만 밝아가지고 지식인들이지 우리랑 똑같은 고민한 거예요. 양심을 복원해 보려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경을 잘하는 선비도 있었겠지만 전반적 풍토가 그러니까 양명학자들이 그걸 주장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양심을 복원이 제일 중요하지 글을 좀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정치, 경제, 식견 넓은 게 뭐가 중요하냐. 양심의 소리 듣고 따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양명학이 실학이고 주자학은 허학이다 막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이건 폐단이 나와서 욕을 먹을 만한 일이 있어서 먹은 거니까. 다만 사람 착각을 만들게 그게 주자에 대한 바로 비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주자가 그렇게 살으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양명학자들의 그 문제의식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공감돼요. 왜냐면 우리랑 똑같은 소리를 해요. 양심에서 자침을 갈라주니까 양심의 소리 듣는 걸 최우선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자학으로는 안 된다. 양명학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박은식 선생님이나 정인보 선생님. 주자가 한 말은 틀린 게 없고 원만하게 다 얘기해 놓은 거야. 양명은 주자의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 양명은요. 주자의 경공부법에 충실한 계승자예요. 만약에 양명이 주자 비판을 안 하고 말했다면 이렇게 주자 선생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니네 왜 엄한 거 하고 있냐? 이거 잘하자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취향지 마음 챙김 잘하자. 주자가 마음 챙김에 대해 써놓은 글만 주자 어류에 어마어마해요. 조선 선비들 다 그거 보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양명학이 자리 못 잡은 이유가요. 양명학 하자고 하는데 우리 조선 선비들은 다 하고 있는 건데. 마음챙김, 양심성찰. 그러니까 옛날에는 태유를 이럴 때는 쌀도 안 먹히지 양명학. 왜냐면 주자는 더 원만한데 치우치게 양심성찰에만 특화된 가르침 같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 근데 이제 폐단이 나와 보면 양명식의 방편도 필요한 거죠. 왜냐면 주자는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양명학이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양명학은 양심에서 찾자니까 이 말만 하니까.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양명학이 아니더라도 그 말을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양심만 따르면 되는 건데 왜 지식에 치우쳐가지고 도학을 어지럽히고 있느냐? 왜 이기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라고 누가 말한다면 양명학 아니어도 옳은 말이잖아. 그 말을 양명학자들이 한 거예요. 역할이 양명학이 딱 그 말을 하기 좋으니까. 양명학은 오로지 그것만 가지. 경물치지도 사물 연구 안 한다니까. 무력을 바로잡아서 다 내 마음의 문제야.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무력만이 아니에요. 무력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사물이란 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물을 올바르게 바르게 처리하는 게 경물이다. 그럼 경물 하나면 끝이죠. 모든 팔조목이 끝나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대상을 양심적으로 자명하게 처리하라. 그럼 양심성찰 엄청 잘해야죠. 경물을 양심성찰로 풀어버린 거예요. 사물을 올바르게 처리하면 치양지, 너의 양지가 온전히 발휘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주자의 신법이랑 다를 게 있어? 내가 뭘 만나든 양심성찰해서 양심적으로 처리하라는 건데. 그래서 과학도 다 들어온다니까요. 과학자도 자기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를 양심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학문이라는 게 다. 경물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과학자한테는 네가 다루는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로잡아라, 처리해라, 바르게 처리해라. 그러면 네 양심이 발휘될 것이다. 말은 좋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 경물의 뜻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걸 가지고 주자를 비판까지 하니까 더 이상해진 거죠. 자기만의 참신한 주장으로 가야지. 내가 더 잘 풀었다고 해버리는 순간 왕양명도 찜찜한 요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참신한 풀이지. 아니 고대 물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럼 순서가 막 왜 경물이 먼저 나오지? 치양지를 해야 경물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꼭 이 순서로 매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법이면 성의가 먼저 나와야 될 수도 있고요. 성의하여 치양지하여 경불하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팔조목을 너무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의도는 좋다. 얘는 착하다처럼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양심을 닦아야지 왕양명의 마음은
제가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전순록을 보면요. 속이 타요, 이 양반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걸 보고요. 유학을 닦는다는 애들이 양심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치양지, 양심의 소리만 들으면 끝나는데 양심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빼고 유학을 닦는다니 이것들이 성학을 끊어놨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날까지 이제 이걸 외치겠다. 막 이런 각오가 막 있어요. 치양지 세 글자면 끝. 유학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요즘 학자들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주자는 죽일 놈이 된 거죠. 주자 이 새끼. 이상한 학문을 해가지고 학문을 이상하게 가르쳐서 망쳤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서양에 나갔을 때요. 저도 자세히는 요즘에 성리학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막 거기 서양에 소개됐을 때는 영향을 끼쳤죠.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리학 보고 놀랬죠. 근데 마테오 리치도 성리학을 연구해가지고 기독교 신학과 성리학의 토론이 천주시리예요. 천주시리의 유자와 마테오 리치의 대화예요. 계속. 태극은 상제 아니냐 막 이런 거 논변이 막 논쟁이 벌어요. 꽤 수준 높은 논쟁이 이미 마테오 리치 때 있었고요. 이런 게 이제 서양에 소개되면서 라이프니츠나 이런 사람이 성리학에 되게 놀랬죠. 서양 대륙 합리론이랑 통하죠, 성리학이. 그런데 이제 영감을 주긴 했죠. 근데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꼭 성리학보다 이제 논어맹자가 준 영향이 더 이제 거론이 많이 되고 성리학에도 되게 좀 이제 라이프니츠가 충격받았다는 거는 저도 논문에서 봤는데. 서양 대륙 합리론이 뭐예요? 데카르트 뭐 이런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러니까 이게 유교랑 제일 비슷하지, 성리학이랑. 진리, 절대 진리, 하느님으로부터 원리로 이렇게 철학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경험론이, 영국 경험론이 나와가지고 이쪽이 프랑스 쪽이고, 영국 경험론은 진리 이데아 인정파고, 이쪽은 이데아가 어디 있어? 백지에서 다 경험한 걸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거야가 영국 경험론. 독일 관념론이 이 둘을 종합한 거예요. 경험에서 얻는 건 맞는데 우리 정신 안에 이미 베이스로 틀이 있다. 이걸 이제 칸트가 주장. 이데아는 주장 안 하고 우리 안에 선험적인 틀이 있다. 이 시공간도 우리 안에 다 있어서 이 틀을 가지고 경험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냥 경험은 아니다. 우리 안에 선천적인 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칸트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독일 관념론이 결국은 이데아 다 복권되고 해겔까지 가면 이제 이 합리론, 경험론 뭐 다 녹인 절대적인 정신의 이데아의 막 선포가 서양 철학이 대충 그래요. 대륙 합리론이 우리 성리학이랑 통해요. 서양의 이제 이데아 인정하는 진리로 모든 거를 꿰려는 사람들. 경험론은 원래 선험적인 진리 없다. 다 경험은 인과도 없다 막 이런 심한. 흉 같은 철학자는 초기 불교랑 똑같아. 찰나찰나의 인상만 우리한테 있는 거지 그걸 꿰서 인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 자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찰나찰나의 경험만 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건 거의 석가모니 가르침입니다.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찰나찰나의 자아를 부정할 때 찰나찰나의 어떤 데이터 처리만 있지 그걸 묶어서 자아라고 생각한다. 환상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이미 그때 나와 영국 경험론에서 주장된 거예요. 오늘은 시작부터 양명학으로 가서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